대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나도 문제가 있지만 상대하고 이게 안 통했을 때, 이 친구하고는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거나 더 많은 걸 얘기를 하면 대화 패턴이 똑같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확 마음이 식죠. 몸으로 즐겁고 재미를 찾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맨날 얼굴만 보고 있을 거예요. 대화를 하고 같이 다른 거를 보더라도 저거 봐봐 했을 때 저거다 하고 티키타카 이렇게 딱 되면 재밌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지. 대화가 안 돼가지고 재미가 없네, 맨날 하는 얘기 똑같고 얘가 뭘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이래버리면 답답하다 이렇게 돼요. 맞아요. 서로 코드가 맞아야 재밌어요. 연애도 재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코드가 맞으면요, 정서가 살짝 조금 틀리더라도 나중에 점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재밌고, 재밌으니까 얘랑 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데이트하면서도 말하고 커피숍 가서도 마주보고 차 마시면서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연인 사이도 감정이나 정서가 점점 비슷해집니다. 근데 초반부터 그런 것들이 안 통해버리면 이 갭이 안 맞춰진다니까요. 항상 이질감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사귀는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100% 이 친구한테 다 안 되는 거, 올인이. 그래서 한 60 정도만 있어. 야, 너 되게 좋고 나한테 잘해주고 착해, 내 남자친구 되게 괜찮아, 잘해줘 라고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서 뭔가 마음이 깊이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또 있거든요. 근데도 사귀고 있어. 왜? 나도 지금 외롭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고마우니까. 감정선이 그렇게 중간까지밖에 안 된 상태에서 뉴피스가 나타나서 달달한 멘트하고 대화가 싹 잘 통한다? 그럼 여자가 확 끌리죠. 이 사람하고 있었던 그런 갈증을 이 친구가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얼굴 보면 재밌거든요. 또 말 걸고 싶거든. 농담이라도 하고 싶고. 내가 농담했을 때 이 남자친구는 진짜 재밌다 이렇게 그냥 나한테 흡수돼가지고 받아주는데, 이 친구는 탁 받아쳐요. 그거 네 생각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러면 약간 자극이 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미가 생긴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에서 이렇게 마음이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바람을 피우는 것도, 환승연애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내 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죠. 원래부터 여자 없으면 막 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여자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왜 딴 여자한테 관심을 가게끔 그랬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진짜 인연을 만나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설사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맞다, 내 생각은 이거였지만 나도 그거 알아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좀 방향을 바꾸죠. 좋아하니까 이런 면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도 일단 내가 표현을 해야지 상대가 이런 면을 갖고 있구나 라고 여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안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환승을 당하시는 분이 계속 당하고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착해, 너무 여자한테 다 맞춰줘, 이런 분들은 결혼 대상자는 괜찮지만 연애 상대자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도 알아요. 맞아, 결혼은 이런 남자랑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난 지금 연애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재미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재미에서 시작을 해서 나랑 얼마만큼 잘 통하고 티키타카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게 되는 사람이냐, 그런 시너지를 보고서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로까지 생각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와, 결혼하면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남자랑 어떻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착하니까 나 무슨 집안일 하고 이러면 잘 도와줄 것 같긴 한데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 어떻게 평생을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표현을 하고 매력을 발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 안 통하는 것보다 깔롱쟁이가 훨씬 낫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대화를 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재밌어, 얘랑 더 얘기하고 싶어, 집에 안 갔으면 좋겠어, 계속 얘기하고 싶어,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상대의 생각을 내가 읽잖아요. 얘의 감정을 읽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기분을 읽게 되니까 데이터가 생긴다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상대 여자에 대해서도 축적이 된다고요. 상대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남자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알게 되니까 내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상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비슷해진다고요, 결이.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안에서 작용하는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닮아가는 거거나, 옷 입는 스타일, 말하는 투 이런 것들이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영향을 서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일단 못하고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결점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한테. 근데 저기요, 네 그렇구나, 막 이 여자한테 막 맞춤식이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냅두고 맞아요, 당신이 맞아요, 당신 하는 말 되게 재밌어요, 예쁘시다, 좋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상대의 여자는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상대의 여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오로지 이 여자밖에 안 보이니까 재미없는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잠깐 이거 대화하는데 연애할 때 어떡해? 진짜 지루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감정과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매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화 이런 것들이 특히 여자한테는 판타지와 상상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대화를 하고 그냥 아무런 꺼물낌 없이 즐겁다 깔깔깔깔 웃는 와중에도 속으로 생각한다고요, 동시에. 혹은 끝나고서 헤어지면서 생각하겠죠. 이런 남자랑 나중에 같이 살고, 아니면 뭐 혹시 뭐 동거를 하게 되더라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헤어지면서 바로 전화기 켜가지고 통화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시간도 너무 재밌는데, 나중에 이 정도의 남자랑 잘 통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게 즐겁겠지? 라고 하는 판타지와 상상이 다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오빠 잠깐 속눈썹하고 살짝 떼어줬어. 근데 심쿵하네. 나중에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출근하기 전에 딱 아침밥 차려가지고 오빠 양복이 새어졌어, 잠깐 옷매무새도 다듬어줄 것 같고, 안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 같은 여성한 스타일이네 하고 결혼까지 상상하잖아요. 여자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여자는 그 모습에 이제 남자다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남자가 이렇게 딱 쉴드를 쳐줄 것 같은 그런 강인한 모습에서 확 매력을 느끼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본투비, 좀 끼가 탑재된 친구들은 못 이깁니다. 알아요. 여자랑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느끼고 같은 정서가 돼버려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백녀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욕할 게 아니라 본인도 몰라. 일부러 배우고 이 여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게 뭐 여성 호르몬이 많던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유전자도 무시 못하지. 타고난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누나 많은 집, 아니면 여동생이 있는 집. 장남이라서 적당히 책임감도 있으면서 남성미도 있으면서 되게 다정다감하다, 여자를 츤데레처럼 잘 챙겨주네, 이런 게 있고, 그것도 리드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 있는 집의 남자분들은 다정다감해요. 섬세해요.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없어. 일단 여자에 대한 데이터가 요만큼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만큼은 꽁냥꽁냥하고 섬세하게 이렇다더라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줄 수 있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막내들은 타고난 그 귀염성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귀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첫째들이 의식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난 장남이지, 동생도 케어해야지, 이런 것들이 항상 암묵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행동에 스스로 제어를 거는 게 많아요. 속마음은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그 무엇보다도 진심인데 이 표현력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여자 앞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른이 돼서 자기의 진짜 매력을 잘 발산을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오해하는 경우도 많죠. 첫째들이 배려하고 잘 챙겨주고 여자들 이렇게 좀 품어 안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요. 근데 막내들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데 재밌어. 일단 재밌고 매력있고 즐겁습니다. 자기도 막내로 자라는데 자기보다 어린 여자를 여자친구로 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항상 받았던 마지노선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 여자한테도 이제 친해지게 되면 좀 뭔가 그 막내스러운 그런 거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연상 누나를 좋아하던가. 어쨌거나 막내들은 자기가 이렇게 돌봄을 당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들 편애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시네요. 역시 아론이. 누나만 있는 넷째 막내 남동생인데 귀여움받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여자친구여도 똑같다니까요, 관계가.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막내로 자랐어도 나도 여자친구라는 게 생겼다 이러면서 이 여자친구한테 되게 남자다운 척
약간 오빠인 척 해요. 근데 결국 사귀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이 여자친구가 나보다 어린데도 오히려 나를 닥달하고 약간 남동생처럼 생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단지 큰 성향에 갈리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집에서 장남이냐 막내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어려도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딱 가드를 해요. 내 여자지, 이렇게 챙기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연상이라고 그래도. 근데 나이가 많아. 위로 10살이어도 집에서 막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 동생같이 돼요. 그래서 반대로 만나는 게 많더라고요. 막내 여자랑 첫째 남자, 첫째 장녀랑 막내 남자랑 이렇게.